급수 파트의 기본 엑서사이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합니다. 1번이요. 급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급수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점점점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얘가 1분의 1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즉 얘가 A1 첫 번째 항, 얘는 A2요. 더하기요. 그리고 얘는 세 번째 항이요. 즉 여러분들 보고 지금 구하라는 것 자체는 급수의 합을 묻고 있으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바로 an이요.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규칙을 발견하고 an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테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규칙 보자는 거야. n번째 항은 어떻게 됐겠니 얘들아? 분자는 1로 고정.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는 분모 분자 따로 관찰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분자는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다가 n이요. 나보고 지금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즉 계산하는 건 n분의 1이 아니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이라고 갖다 쓰고 등차 수열의 합이요 또는 시그마 k 공식이요. 이것을 계산하라는 것이고 결국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에 대한 2 급수의 값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쪽 부분을 못 처리해 주시면 돼요. 부분 분수 이항 분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얘에 대한 값은 2. 이렇게 암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항을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이요. 2번 문항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2번을 좀 길게 늘려 쓰고자 3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급수 A1-1 더하기 A2-2분의 3 더하기 얘가 수렴할 때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리미트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너를 첫 번째 항, 내가 너를 두 번째 항, 내가 너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물론 얘를 B1, B2, B3이라고 한다면 결국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가 나 뭔지는 모르겠으나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해 라는 거죠. 이 자체가 수렴합니다. 그러면 bn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관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너 bn아 너는 어떤 모양새였니? 물으신다면 각각 따로 관찰합시다. b1일 때 a1, b2일 때 a2 그러니까 bn일 때는 an이라고 갖다 쓰시고 분모 분자를 따로 관찰합시다. 1일 때 1이요. 1분의 1로 보이시면 좋겠고 2일 때 2, 3일 때 3. 그러면 n일 때는 바로 n이요. 그리고 분자 따로 관찰합시다. 1, 3, 5, 7, 9 홀수를 나타내네요.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갖다 쓰면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1, 2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기 위해서 2n-1이요. 이렇게 분모 분자 따로 관찰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예요. 알파로써요. 이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 그럼 알파의 값이 뭐든지 상관없고 네가 1이든 7이든 상관없고 개념 자체는 급수가 수렴한다면 세모박스가 아무리 복잡한다고 하더라도 얘이면 리미트 세모에 대한 극한값이 뭐다? 빵이다. 이것이 바로 개념이죠.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세모에 대한 극한값이 빵입니다. 그래서 세모 자리에 an-n분의 2n-1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고
수열 플러스 마이너스 수렴하는 어떤 상수의 값이 존재하면 그냥 계산해도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맞히겠습니다. A의 극한값은 2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에 대한 극한값도 2일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항 풀어볼게요. 자, 2번. 급수. 상용로고요.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급수의 기본적인 풀이는 내가 너를 AN이라고 할게.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게 개념이죠. 어차피 얘를 계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을 구하는 거. 이것이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일반적인 방법이요. 물론 SN을 바로 구해내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부분합 S1, S2, S3, S4 얘네 값들의 값을 직접 조사하셔서 경향성 추세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SN을 구하기 힘들 때는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SN이 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일단 SN부터 구할게요. 첫 번째 스텝. SN 구하자.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log 1 플러스 3의 2승분의 1 더하기 log 두 번째 항 1 더하기 3의 4승분의 1이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로그 쭉쭉쭉 갈 텐데 밑이 통일되어 있는 로그예요. 지금 밑이 10인 상용 로그잖아요. 그러면 결국 SN이라고 부르는 얘는 로그의 덧셈은 짐수의 곱셈이니까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진수의 곱셈이요. 3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의 8승분의 1 곱하기 쭉 가다가 n번째 항 1 더하기 3의 2n승분의 1 얘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수학이 쓰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쟤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값이 무엇이냐? 요 빨간색 칠하는 이쪽 부분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다가 한번 내가 다시 써볼게요. 나한테 구하라는 건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3의 8제곱분의 1이요. 그리고 나서 1 더하기 3의 16분의 1이었을 거예요. 4를 집어넣게 되면 2의 n승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2의 n승, 2n이 아니라 2의 n승이요. 여기도 3의 2의 n승이요. 지수 자리가 등비수열죠.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곱하기 맨 마지막에 1 더하기 3의 2의 n승 분의 1 요렇게 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2n이 아니라 2의 n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네, 이젠 계산할게요.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얘가 쓰인단 말이야. 나는 쭉 더하기인데 얘를 합차로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에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을 생성해줘. 그런데 식 전체가 변하면 안 되잖아. 빨간색 1에서 9분의 1을 빼면 뭐인 거죠? 9분의 8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체 8분의 9를 곱하게 되면 빨간색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기 때문에 8분의 9 곱하기 9분의 8은 1. 전체식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생님은 어디를 계산하고 싶냐면 이걸 계산하고 싶다는 거야. 즉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게 얘야. 그런데 8분의 9 곱하기 9분의 8로 만들어준 것뿐이야 얘들아. 왜?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앞에 있는 8분의 9는 그대로 갖다 쓰되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쓸까요? 8분의 9를 그대로 갖다 쓰되 거기에 곱하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계산을 계속 연속적으로 합차로 계산하고 싶다라는 거죠. 합차로 계산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 둘이 먼저 곱하면 쭉 다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니까 우리 둘이 먼저 곱하면 합차에 있어서 1-3의 4승분의 1이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 3의 4승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것을 다시 우리 둘이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3의 8승분의 1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정확하게 말해서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선생님 계산. 얘들아, 우리 둘이 곱할 때는 합차니까 1 마이너스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3의 얘를 제곱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갖다 써도 되지. 선생님이 3의 4승이라고 불리는 걸 3의 2의 제곱 이렇게 3의 8승이라고 불리는 걸 3의 2의 3승 이렇게 갖다 쓰게 3의 16승이라고 불리는 걸 3의 2의 4승 이렇게 갖다 쓰게. 그러면 우리 둘이 다시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 마이너 다시 얘의 전체고 제곱이니까 3의 2의 3승분의 1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각각 나열해도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썼어요. 그럼 우리 둘이 곱하게 되면 결국 1 마이너스 다시 얘의 전체 뭐가 되는 거니까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3의 16승이 돼요. 그걸 뭐라고 갖다 쓰자고? 3의 2의 4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자는 거야. 쭉 가다가 끝까지 내가 이렇게 둘을 곱하게 되면 결론 1 마이너스 3의 지수 파트를 하나씩 더 더해가면 되니까 2의 m 플러스 1승분의 1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완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이쁘게 쓴 것뿐이에요. 2의 제곱을 3의 4승이라고 말해도 되고 3의 8승이라고 말해도 되고 3의 16승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걸 지수 형태로 그냥 꾸며준 것뿐입니다. 그럼 최종 결론 노란색 부분을 다 계산한 것이 결국 1 마이너 3의 2에 다시 m 플러스 1승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SN이라는 거죠. 네, SN을 구했어요.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우면 SN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뭐였다고요? 8분의 9 곱하기 1 마이너 3의 2의 m 플러스 1승분의 1이요. 가로 닫고 이것이 바로 SN이었다는 거죠. 나보고는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두 번째 스텝 리미트 SN의 값을 구하면 이것이 답이죠. SN 자체를 구했으니까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는 3의 무한대승. 그래서 네가 빵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답 자체는 로그 8분의 9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요 테크닉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의 테크닉 합차를 계속 이용합시다.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1-3의 제곱분의 1 전체식은 변하면 안 되니 8분의 9를 곱해줬습니다. 그럼 이 전체는 1 괜찮습니까? 네, 여기를 중요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치우고 4번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4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의 값을 알려줬네요.
초항 1이요. 그리고 수렴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급수가요. 나 수렴합니다. 어떤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N이라고 불리는 이 얘를 뭐라고 줬어요, 여러분? 등비수열이에요. 나 등비수열입니다. 즉 얘는 무슨 급수예요? 등비급수죠. 그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근데 초항이 0이 아니에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초항이 0이 아니었으니 AN이라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구나 라는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네가 수렴한다고? 그러면 1-r분의 공비분의 초항 첫 번째 항 1의 값이 어떻게 알파로서 수렴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 도대체 알파의 범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답 자체가 이게 바로 수렴값인데 나 알파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R의 범위를 아니까 수렴한다고 했으니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가 1 사이. 그러면 이 범위 자체를 추론하시면 됩니다. 차분히 추론해 볼까요? 마이너스 R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네요. 그래도 내용은 변치 않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요. 거기에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요. 그래서 난 플러스 1을 합니다. 플러스 1 하게 되면 여기는 2부터 여기는 0이요. 그래도 나는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지금 양수입니다. 거기에 역수를 취할 거예요. 즉 1 마이너스 r분의 1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무한소분의 어떤 상수꼴, 즉 얘는 끝없이 발산합니다. 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그냥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이 자체가 답이겠죠. 얘가 바로 알파요. 그래서 알파라고 불리는 것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큽니다. 네. 요게 바로 수렴값 알파의 범위가 되더라.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번이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대한 극한값이 3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얘가 알려주는 정보요. 초항이 만약에 0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항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비랑 상관없이 모든 항이 다 0일 거예요. 0을 무한이라고 하면 0인 거 맞지. 그런데 걔가 3이래요. 그럼 결국 초항이 0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범위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 값을 준 거죠. 그때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정보에 의하면 1-r분의 초항의 값이 뭐다? 3이다. 이 정보를 준 거네요. 두 번째 정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요. 얘 값이 6이라는 걸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n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수열은 여전히 등비수열일 거예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열 자체를 bn이라고 보신다면 이 bn이 결국은 등비수열이죠. 잠시 갖다 쓰게 되면 첫 번째 항을 제곱하는 거예요. a1의 제곱이요.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을 전체 제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항을 제곱하네요. a1 곱하기 r 제곱을 다시 제곱하는 거예요. 결국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공비가 모인 r 제곱인 등비수열이 돼요. 공비가 뭐라고? r 제곱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때 초항이 얘라는 거죠. 그럼 이 정보가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정보요. 여전히 등비급수라는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면 r 제곱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테니 어차피 수렴 범위에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얘가 주고 싶은 것은 나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라고 해. AN이 이미 등비수열, 걔를 제곱해도 나 이미 등비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그 등비급수의 수렴값은 1 공비분의 초항이라는 내용이 변하지 않으니 1 이번엔 나 공비 r 제곱분의 a1의 전체 제곱, 내가 봐도 6이라는 거야. 그런데 분해를 하시면 되죠. 1 r분의 a1 합차에 있어서 다시 분해하는 겁니다. 1 플러스 r분의 a1이요. 합차 공식이 바로 얘죠. 얘의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예요? 6이라고 준 겁니다. 6. 이렇게. 그러면 결국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식두개 미지수 2개인 거 맞죠? 얘의 값이 뭐래요? 3이래요. 그럼 얘의 값은 뭐여야 됩니까? 2여야 되죠. 3 곱하기 2가 6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식두개 미지수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A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3-3R이요.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1 플러스 R분의 A1이 2예요. 마찬가지로 A1으로 정리하게 되면 2 더하기 2R이 돼요. 결국 우리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5R의 값은 1이 되고 R의 값은 결국 몇 분의 몇이 된다? 5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5R은 1이요. 그래서 R은 5분의 1.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결국 A1이라고 불리는 것은 5분의 2 더하기 2니까 5분의 몇이 되는 거죠? 12가 됩니다. 네, 결국 다 구했네요. 근데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건 A 세 번째 항. A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제곱이요, 쌤.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2 곱하기 R제곱 25분의 1이요. 그렇게 답을 맞추면 125분의 12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요.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 밖의.점 P에서 원액은 두 접점을 각각 QR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길이와 각을 주는 상태에서 도형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한없이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들이 작아질 텐데, 결국 등비급수 문제이면서 개수는 고려하지 않은 형태가 되고 나한테 묻는 것은 길이를 묻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길이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죠. 이렇게요. 접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접점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바로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보조선을 그으면서 직각 표시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놓고 각을 3분의 파이라고 주셨습니다. 나 60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준 것은 여기가 바로 몇 루트 3? 6루트 3이라는 길이를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도 6루트 3. 그러면 호로록 이렇게 쪼개게 되면 우리 둘의 삼각형은 합동일 것이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다시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특수각을 띠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의 길이는 6이 되며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요? 10이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구하는 건 간단하죠. 등비급수의 문제에서의 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인데, 초항이 끝났네요. 1 마이너스 첫 번째 반지름,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요? 6이에요. 나 이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뭐만 찾으면 돼요? 공비, 길이비만 찾으면 돼요. 무슨 소리냐?
R1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었어요. 나는 이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찾을 수 있다면 몇씩 곱해졌습니까?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공비니 여기다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더라 라는 세상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결국 이 선과 L1이라는 선과 L2라는 얘가 모든 원에 접선이 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두 원이 내접하거나 외접할 때 우리의 행동 영역은 접점과 각 원의 중심을 연결하여 그 세 점이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것이 핵심 개념이죠. 그런데 이 원과 다시 외접하는 이런 원을 갖다 그린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접점과 중심은 일직선상 위에 있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접점 반지름 보조선을 갖다 그어야죠. 나 여기 직각이요. 어느 도형이든 하나만 보면 될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 그림 필요 없는 그림은 그냥 지울게요. 난 이젠 이 직각삼각형에서만 보고 싶어요. 지울게요. 필요 없어요. 지우자라는 거야. 그럼 이젠 갖다 써볼게. 30도? 나 여기 12. 원의 모양새도 상관없어. 보시면 여기가 R입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게 반지름, 이게 R이에요. R. 그럼 나도 반지름, 나도 R이었어요. 근데 얘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나 6이었어요.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직각이요. 직각. 반지름 보조선. 여기 몇 도? 마찬가지로 60도. 우리들은 닮음. 그러면 6 플러스 R이에요. 여기 두 번째 원의 반지름 R, 얘도 R. 나 6, 나도 6. 그럼 여기까지는 6 플러스 R.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12에서 6 플러스 R을 빼게 되면 여기는 6 마이너스 R이요. 이러면 되죠. 우리 다 더하면 12요. 이렇게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네요. 어차피 코사인으로 그냥 구하시든 사인으로 구하시든 개인 취향인데 그냥 중학교 때 몇 대면? 1대 2의 비율이라는 거죠. 60도 직각 30도니까요. 내가 여기 빗변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R이라고 불리는 거의 2배. 이 R은 얘 2배가 얘니까 6 마이너스 R이다. 그럼 결국 R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2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2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비 공비는 몇? 6에서 2가 됐으니 3분의 1이요. 얘가 바로 길이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답입니다. 분모 분자에 3을 곱하실 테니 3을 곱하게 되면 3 빼기 1, 2요. 그리고 나서 3은 18이요.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